꿈나라 이야기에 온 걸 환영해요. 오늘 하루는 어땠을까요? 즐거운 일도 있었고 조금 속상했던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하루였든 모두 괜찮아요. 이제는 조용히 눈을 감고 따뜻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봐요. 오늘 들려줄 이야기가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줄 거예요. 그럼 이제 이불 속에서 눈을 감고 꿈나라로 함께 떠나볼 시간이에요. 알라딘과 요술램프. 옛날 먼 나라에 알라딘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게으르고 말썽꾸러기로 하루 종일 거리를 돌아다니며 장난을 치곤 했지요. 어느 날 낯선 마법사가 알라딘에게 다가왔어요. 나는 내 아버지의 오랜 형제란다. 널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있지. 마법사는 알라딘을 사막 너머 깊은 동굴로 데려갔어요. 이 안에 들어가 오래된 램프 하나만 가지고 나와. 다른 건 손대지 마라. 알라딘은 동굴 안에서 반짝이는 보석과 황금을 받지만 약속대로 낡은 램프만 집었어요. 자, 이제 날 끌어내줘요. 하지만 마법사는 램프만 받고 싶었어요. 램프를 먼저 넘겨라. 알라딘이 거절하자 마법사는 화를 내며 동굴 입구를 닫아버렸어요. 어둠 속에 홀로 남은 알라딘은 두려움에 램프를 문질렀어요. 그러자 파란 연기 속에서 거대한 지니가 나타났어요. 주인님, 무엇을 원하시나요? 집으로 데려다 주세요. 지니는 순식간에 알라딘을 집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그날부터 알라딘과 엄마는 따뜻한 밥을 먹고 넓고 깨끗한 집에서 지낼 수 있었지요. 어느 날 알라딘은 시장에서 공주님을 처음 보았어요. 그는 가슴이 두근거렸고 지니에게 말했어요. 공주와 결혼하고 싶어요. 멋진 궁전을 지어줘요. 지니는 황금 지붕과 대리석 기둥이 있는 궁전을 순식간에 만들어 주었고 알라딘은 그 궁전을 왕에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공주님과 결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왕은 놀라며 고민했지만 그 궁전의 크기와 아름다움에 결국 허락했답니다. 결혼 후 알라딘은 더 이상 게으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고 알라딘도 마법의 힘을 조심히 사용했지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마법사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번엔 노파로 변장해 궁전으로 몰래 들어갔지요. 이 낡은 램프는 위험하니 새 것으로 바꿔드릴게요. 공주는 램프가 특별한 물건인지 모르고 그것을 건네주었어요. 마법사는 램프를 손에 넣자마자 지니를 불러 명령했어요. 지금 이 궁전과 공주를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사막 한가운데로 옮겨라. 지니는 잠시 망설였지만 새 주인의 명령에 따라야 했어요. 그날 밤 궁전은 감쪽같이 사라졌고 공주도 함께 사라졌어요. 다음 날 돌아온 알라딘은 텅 빈 땅을 바라보며 무너질 듯 서 있었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궁전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어요. 마을과 시장을 돌아다니다가 상인 하나가 말했어요. 사막 깊은 곳에 갑자기 생긴 궁전이 있다더군. 알라딘은 곧바로 사막을 향해 떠났어요.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며칠을 걸었지요. 마침내 그는 자신의 궁전과 공주를 발견했어요. 마법사는 램프를 손에 쥔 채 궁전에서 여전히 공주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알라딘은 몰래 궁전 안으로 들어가 밤이 되자 공주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공주는 조용히 창밖을 보며 속삭였어요. 그는 램프를 항상 자기 침대 곁에 둬요. 그날 밤 알라딘은 살금살금 마법사의 방으로 들어가 그가 잠든 틈을 타 램프를 되찾았어요. 하지만 마법사가 눈을 떠 알라딘을 쫓기 시작했지요. 알라딘은 램프를 꼭 쥐고 도망쳤고 마법사와 정면으로 마주했어요. 이제 끝이다. 아니,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알라딘은 램프를 문질렀고 지니가 번쩍 나타났어요. 알라딘, 다시 만났군요. 지니, 궁전과 공주를 제자리로, 그리고 마법사는 멀리 보내줘. 지니는 손을 번쩍 들었고 눈부신 빛과 함께 궁전은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마법사는 다른 세계로 사라졌지요. 며칠 뒤 알라딘은 조용한 밤에 지니를 불렀어요. 이제 마지막 소원을 말할게. 지니는 부드러운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니야, 그동안 고마웠어. 이젠 네가 자유롭게 살았으면 해. 지니는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천천히 미소 지었어요. 그의 눈에는 살짝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정말 그렇게 해도 괜찮겠어요? 응. 넌 더 이상 램프 속에 갇힌 존재가 아니야. 넌 내 친구니까. 그 순간 지니의 팔목에 있던 마법의 팔찌가 반짝이며 조용히 부서졌어요. 작은 빛들이 하늘로 날아올라 별빛처럼 흩어졌고 지니의 몸은 점점 가벼워졌지요. 그리고는 천천히 공중으로 떠올라 밤하늘 별들 사이로 날아갔어요. 알라딘은 더 이상 마법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가진 용기와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도왔고 어려운 이웃에게는 손을 내밀었어요. 궁전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속에 알라딘은 예전과는 달리 겸손하고 현명한 사람이 되어 있었지요. 공주님도 그 곁에서 늘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신바드의 모험. 바그다드라는 도시에서 신바드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혼자였지만 마음은 언제나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했지요. 조용한 골목길을 걸을 때면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스스로에게 묻곤 했어요. 세상은 얼마나 넓을까? 바다 건너에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신바드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그렇게 생각하곤 했어요. 어느 날 그는 작은 바구니에 말린 과일과 빵을 담고 바다로 향했어요.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고 하늘은 넓고 푸르게 펼쳐져 있었지요. 파도는 낮게 속삭였고 새들은 머리 위를 날아오르며 길을 인도하는 듯 보였어요. 신바드는 발밑에 느껴지는 나무 가판의 진동을 통해 여행이 진짜로 시작되었음을 느꼈지요. 며칠을 항해한 뒤 도착한 곳은 풀과 새들로 가득한 평화로운 섬이었어요.
사람들은 불을 피우고 쉬고 있었지요. 모두가 고요한 순간을 즐기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그 섬은 섬이 아니라 거대한 고래의 등 위였던 거예요. 고래는 놀라 바다로 뛰어들었고 신바드는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겨우 나무 조각을 붙잡고 간신히 가까운 해변에 도착했지요. 그는 가만히 누워 중얼거렸어요. 앞으로는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겠어. 물에 젖은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그의 눈빛은 여전히 멀리 바다를 향하고 있었어요. 다음 항해에서 도착한 섬에는 노란색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어요. 신바드는 배가 고파 몇 개를 따기 시작했지요. 과일은 손바닥만큼 크고 달콤한 향기를 풍겼어요. 하나를 베어 물자 입안 가득 달큰한 즙이 퍼졌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마. 다음에 올 사람도 있으니까. 신바드는 깜짝 놀랐지만 조심스럽게 과일 몇 개를 다시 돌려놓았어요. 친절하게 알려줘서 고마워요. 나누는 마음을 잊지 않을게요. 그는 나무 아래에 잠시 앉아 혼자 먹는 것보다 나누는 기쁨이 더 오래 남는다는 것을 느꼈지요. 다시 떠난 바다에서는 안개가 짙게 깔렸고 어디선가 거대한 새가 날아와 신바드를 하늘로 데려갔어요. 그의 몸은 가볍게 떠올랐고 새의 날개가 휘젓는 공기 소리에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는 높은 산 꼭대기에 내려졌고 땅 위에는 햇빛에 반짝이는 보석이 놓여 있었지요. 신바드는 보석을 몇 개 주머니에 담으려다 말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하나만 집었지요. 이건 어머니가 좋아했을 색이야. 누군가에게 선물하고 싶어. 그는 그 순간 보석보다 소중한 추억 하나를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지요. 어느 날 부드러운 음악 소리가 들려와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 물속에서 인어들이 나타났어요. 인어들은 반짝이는 눈으로 신바드를 바라보았지요. 신바드는 갑자기 아버지가 남긴 책 생각이 났어요. 예전 항해 중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뜨렸던 그 책은 시간이 흘러도 마음속에 또렷이 남아 있었지요. 그때였어요. 물결 사이로 반짝이는 비늘이 보이더니 인어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혹시 무언가를 찾고 있었니? 신바드는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의 오래된 책이에요. 인어들은 조용히 바닷속으로 들어갔다가 곧 젖은 책 한 권을 들고 나왔어요. 책은 바다 냄새를 머금은 채 조용히 그의 손에 안겼지요. 신바드는 조심스레 그것을 품에 안고 눈을 감았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래된 무언가가 따뜻하게 돌아온 것 같았어요. 신바드는 인어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그러자 인어 한 명이 작은 진주를 건넸지요. 넌 마음이 따뜻하구나. 이건 우리의 선물이야. 하지만 신바드는 진주를 되돌려주며 말했어요. 당신들이 도와준 그 마음이 제일 큰 선물이에요.
그는 하늘을 올려다본 채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모든 여행이 영원하진 않지만 마음에 남은 기억은 계속될 거야. 그 말은 바람처럼 가볍지만 오래도록 가슴에 머물렀어요.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신바뜨는 바그다드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신바뜨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은 금이나 보석이 아니야. 용기, 친절, 그리고 함께한 친구들이란다. 그날 밤 신바뜨는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어요. 바다는 멀리 있었지만 그의 마음엔 늘 또 다른 여행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어느 조용한 오후였어요. 강가에 앉은 앨리스는 언니가 책을 읽는 옆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바람은 살랑살랑 불었고 햇살은 부드럽게 내려앉았지만 앨리스는 점점 졸음이 밀려오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분홍빛 눈을 가진 흰 토끼 한 마리가 달려갔지요. 조끼를 입고 손에는 조그만 시계를 들고 있었어요. 큰일이야, 큰일이야, 늦겠어. 토끼는 그렇게 중얼이며 급히 사라졌어요. 너무 놀란 앨리스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시계를 가진 토끼는 처음 봤거든요. 호기심이 생긴 앨리스는 토끼를 따라갔어요. 토끼는 덤불 아래에 난 구멍으로 쏙 들어갔고 앨리스는 아무 생각 없이 몸을 굽혀 그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그 순간 푹 앨리스는 아래로 끝없이 떨어졌어요. 구불구불한 통로에는 책이 꽂힌 선반, 반짝이는 병, 머그잔, 그리고 공중에 매달린 작은 의자까지 보였어요. 마멀레이드나 오렌지 젤리라고 적힌 병도 있었는데 내용물은 없었지요. 앨리스의 치마는 공기처럼 퍼져서 낙하 속도를 느리게 해줬어요. 천천히 마치 꿈속처럼 떨어지다가 결국 바삭한 마른 나무숲 위에 살짝 내려앉았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문이 가득한 복도였어요. 그런데 전부 잠겨 있었지요. 복도 한가운데 작은 유리 탁자 위에 조그만 열쇠가 있었어요. 그 열쇠는 커튼 뒤쪽에 숨겨진 아주 작은 문에 꼭 맞았답니다. 문을 열자 신기한 정원이 펼쳐졌어요. 알록달록한 꽃들과 반짝이는 나비들이 앨리스를 향해 인사하듯 흔들거렸지요. 하지만 몸이 너무 커서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탁자 위에는 나를 마셔요 라고 적힌 작은 병도 있었어요. 앨리스는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어요. 그러자 점점 작아졌어요. 이제 문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작아졌지만 열쇠는 다시 탁자 위에 있고 손이 닿지 않았지요. 바닥에 앉은 앨리스는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눈물은 점점 모여 작은 웅덩이가 되었어요. 근처에는 나를 먹어요 라고 쓰인 작은 케이크도 있었지요. 한입 베어 물자. 이번엔 키가 쑥쑥 자라 천장에 머리가 닿을 만큼 커졌어요. 또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방 안에는 더 큰 눈물 웅덩이가 생겨버렸어요. 그때 흰 토끼가 다시 나타났어요. 토끼는 급하게 달리다 장갑과 부채를 떨어뜨리고는 사라졌지요. 앨리스는 부채를 집었고 그것을 쥐는 순간 다시 몸이 작아졌어요. 이젠 눈물 웅덩이에 둥둥 떠다닐 만큼 작아졌답니다. 웅덩이를 떠다니다 보니
옆에서 헤엄치는 생쥐를 만났어요. 괜찮니? 앨리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생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내 오리 한 마리가 나무숲 배를 타고 지나갔고 도도새가 펄럭이며 내려앉았어요. 앵무새는 나무 숟가락 위에 착지했지요. 젖은 털을 말리려면 경주를 하자. 누군가 외쳤어요. 그래서 다들 원을 그리며 달리고 제자리에서 깡총깡총 뛰고 날개와 팔을 푸드덕거리며 말리는 이상한 경주를 벌였답니다. 앨리스는 너무 웃겨서 깔깔 웃고 말았지요. 조금 뒤 앨리스는 혼자가 되었어요. 숲길을 걷다가 커다란 버섯 뒤에 앉아있는 파란 애벌레를 만났어요. 애벌레는 후 하고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어요. 넌 누구냐? 앨리스는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너무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해서 스스로도 헷갈렸거든요. 애벌레는 느릿하게 대답했어요. 이 버섯은 한쪽은 키가 커지고 다른 쪽은 작아지게 하지. 앨리스는 조심스럽게 버섯 양쪽을 조금씩 떼어냈어요. 한쪽을 먹자 키가 쑥쑥 자라 나뭇가지 위로 얼굴이 올라갔어요. 다른 쪽을 먹으니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왔어요. 더 깊은 숲속에서 웃고 있는 입이 허공에 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 뒤를 따라 고양이의 얼굴과 몸이 하나씩 나타났지요. 바로 채셔 고양이였어요. 어디 가는 중이야? 고양이가 물었어요. 몰라. 앨리스가 대답했어요. 그럼 어디로 가든 상관없겠네. 그래도 이상한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모자 장수에게 가봐. 고양이가 사라진 길을 따라가자 나무 아래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모자 장수와 하얀 토끼, 꾸벅꾸벅 조는 들쥐가 티타임을 즐기고 있었지요. 여긴 자리 없어. 다들 외쳤지만 의자는 비어 있었어요. 앨리스는 조용히 앉았어요. 이상한 차회였어요. 모자 장수는 시간 이야기를 하고 들쥐는 이야기를 하다 말고 쿨쿨 잠들었고 이상한 수수께끼는 계속됐어요. 그 후 앨리스는 궁전 정원에 도착했어요. 하얀 장미에 빨간색을 칠하는 카드 병정들이 있었지요. 빨리 칠해야 해. 여왕님이 곧 오실 거야. 바로 그때 하트 여왕이 등장했어요. 크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왕관을 쓴 모습이었지요. 저 녀석들, 머리를 쳐라. 여왕은 무서운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앨리스는 크로켓 게임에 초대받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임이었어요. 플라밍고는 채처럼 쓰고 고슴도치는 공처럼 굴렀지요. 골대는 구부정한 카드들이었고요. 게임은 엉망이었고 여왕은 점점 성을 냈어요. 발을 구르고 큰 소리로 소리쳤지요. 결국 모두 궁전 법정으로 향했어요. 하트 기사 한 명이 파일을 훔친 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지요. 여왕이 물었어요. 누가 파일을 만들었느냐? 이제 다시 커진 앨리스는 자리에서 당당히 일어섰어요. 당신들은 그냥 카드일 뿐이에요. 그 말이 떨어지자 카드들이 벌떼처럼 날아올라 앨리스를 둘러쌌어요. 휙휙휙. 그 순간 앨리스는 눈을 떴어요. 강가였어요. 언니는 여전히 책을 읽고 있었지요. 앨리스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살짝 미소 지었어요. 모든 건 꿈이었어요. 정말 이상하고 정말 신기한 꿈. 앨리스는 눈을 감고 그 꿈을 마음속에 살며시 담아두었답니다. 피터팬. 조용한 저녁, 런던의 지붕 위에 별들이 하나둘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웬디는 자기 방에서 동생 존과 마이크를 이불 속에 조심스레 눕히고 있었지요.
창밖엔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방 안은 포근하고 조용했어요. 그때였어요. 웬디의 어깨 옆으로 무언가가 반짝이며 지나갔어요. 꼭 작은 반딧불이처럼 빛나는 게 공중을 휙휙 날아다녔지요. 이윽고 창문 쪽에서 톡톡 소리가 나더니 푸른 옷을 입은 한 소년이 날아들어왔어요. 깃털 달린 모자를 쓰고 얼굴엔 장난기 어린 미소가 가득했어요. 안녕, 난 피터팬이야. 너희를 네버랜드로 데려가러 왔어. 정말 날 수 있어? 웬디가 물었어요. 그럼 피터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너희도 날 수 있어. 그 순간 반짝이는 작은 요정이 방 안을 날아다녔어요. 이름은 팅커벨, 은빛 날개가 햇빛처럼 빛났지요. 팅커벨은 바람처럼 빠르게 움직이며 황금빛 가루를 뿌렸어요. 행복한 생각을 해봐. 피터가 말했어요. 새아이는 눈을 감고 가장 기분 좋았던 순간을 떠올렸어요. 웬디는 엄마의 자장가를, 존은 높이 날아가는 연을, 마이클은 자신의 곰 인형을 생각했어요. 그러자 그들의 몸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발이 바닥에서 떨어지고 몸이 가볍게 부풀었지요. 창문을 지나 하늘로 나아가자 달빛 속에서 새 아이는 깔깔 웃으며 피터를 따라 날았어요. 굴뚝 위를 날고 빅벤 시계탑을 지나 푹신한 구름 사이를 지나쳤지요. 정말 꿈꾸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얼마나 날았을까요? 저 멀리 작은 섬 하나가 보였어요. 저기가 네버랜드야. 피터가 외쳤어요. 그곳에선 절대 어른이 되지 않아. 네버랜드는 상상 속 나라처럼 신비로웠어요. 동물 모양을 닮은 산, 노래하는 폭포, 나무 안에 숨겨진 비밀방도 있었어요. 해변엔 인어가 물장구 치고 하늘엔 형형색색 새들이 날아다녔지요. 아이들이 숲속에 착지하자 어디선가 낙서투성이 얼굴과 낙엽, 옷을 입은 아이들이 뛰어나왔어요. 그들은 피터와 함께 사는 잃어버린 아이들이었지요. 네가 우리 엄마가 되어줄래? 아이들 중 하나가 웬디에게 물었어요. 웬디는 살며시 웃었어요. 조금 동안은 그래줄게. 웬디는 아이들에게 언니처럼 다정하게 대해 주었어요. 밤에는 조용히 이야기를 들려주고 잠이 오지 않는 아이에겐 자장가도 불러주었지요. 숲속 숨겨진 집이 지저분해지면 정리도 도와줬어요. 피터도 슬쩍 다가와 웬디의 이야기를 듣곤 했답니다. 존과 마이클은 모험을 함께 했어요. 나무 위에 요새를 짓고 돌산을 오르고 나뭇가지로 칼을 만들어 놀았어요. 네버랜드에서의 하루는 늘 흥미진진했어요. 하지만 항상 안전한 건 아니었어요. 바다 한쪽에는 검은 돛을 단 해적선이 떠 있었고 그 안에는 무시무시한 후크 선장이 있었지요. 그는 날카로운 갈고리를 손 대신 달고 있었고 피터팬 생각만 해도 얼굴이 찌푸려졌어요. 옛날에 피터팬과 싸우다 손을 잃은 후 그 손을 삼킨 악어가 후크를 따라다녔어요. 그 악어는 시계를 삼켜서 가까이 오면 틱톡, 틱톡 하는 소리가 났지요. 후크는 그 소리만 들어도 벌벌 떨었답니다. 어느 날 해적들은 숲으로 몰래 올라와 웬디와 존, 마이클을 잡아갔어요. 해적선 도스대에 묶고선 바다 멀리 데려가겠다고 했지요. 피터팬은 절대 못 찾을 거야. 후크 선장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피터는 찾았어요. 팅커벨이 반짝이는 빛으로 길을 비췄고 피터는 조용히 해적선 위로 날아올랐어요. 전투가 시작되었지요. 로프를 타고 잃어버린 아이들이 나타났고 피터는 바람처럼 날아다니며 싸웠어요. 후크의 검은 바다로 떨어졌고 그 순간 틱톡 소리가 들려왔지요.
후크는 비명을 지르며 악어에게 쫓겨 사라졌어요. 모든 해적들이 달아난 후 해적선은 환호와 웃음으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웬디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어요. 집에 가고 싶어? 피터가 조용히 물었어요. 웬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젠 그럴 때가 된 것 같아. 피터는 아이들과 함께 다시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해가 떠오르고 별들이 하나둘 사라졌어요. 바람을 가르며 런던의 창문으로 돌아온 그들. 아직 창문은 열려 있었고 방 안은 그대로였어요. 부모님은 그들을 꼭 안아주었고 새아이는 따뜻한 이불 속에 다시 누웠지요. 피터는 창가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같이 안 들어올 거야? 웬디가 물었어요. 피터는 웃었어요. 난 어른이 될 수 없어. 하지만 언제든 내 꿈속엔 갈 수 있어. 웬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할게. 피터는 황금빛 먼지를 남기며 하늘로 날아갔어요. 방 안은 조용해졌고 창밖의 하늘은 연한 푸른빛으로 물들었어요. 웬디는 살짝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답니다. 하늘을 날던 기억, 구름 위에서 들리던 웃음소리, 그리고 어른이 되지 않기를 바랐던 한 소년의 이야기를 말이에요. 오즈의 마법사. 미국 캔자스의 작은 시골 마을에 도로시라는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도로시는 밝고 씩씩한 아이였고 작은 강아지 토토와 항상 함께 다녔어요. 평범하고 조용한 마을이었지만 도로시는 매일을 즐겁게 보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큰 회오리바람이 마을을 휘감더니 도로시가 있던 집을 통째로 하늘 위로 들어 올려버렸어요. 도로시는 토토를 꼭 안은 채 눈을 감고 바람이 멈추기를 기다렸어요. 얼마 후 모든 것이 조용해졌어요. 도로시가 살며시 눈을 뜨고 문을 열자 놀랍고 아름다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알록달록한 꽃과 반짝이는 나무들이 가득한 그곳은 오즈의 나라였어요. 도로시 앞에 작은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먼치킨이라는 사람들이었고 도로시의 집이 나쁜 마녀 위에 떨어져 마녀가 사라졌다고 아주 기뻐했어요. 도로시는 조용히 물었어요. 저는 집에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먼치킨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에메랄드 성에 사는 마법사 오즈를 만나보세요. 그분은 아주 똑똑하고 훌륭하답니다. 노란 벽돌길을 따라가면 만날 수 있어요. 도로시는 고마워하며 여행을 시작했어요.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밀밭에서 허수아비를 만났어요. 허수아비는 말했어요. 나는 머릿속이 지푸라기뿐이라 똑똑하지 않아. 나도 오즈에게 머리를 달라고 부탁해도 될까? 도로시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같이 가자. 오즈가 분명히 도와줄 거야. 조금 더 가자. 숲속에서 녹이 슬어 움직이지 못하는 양철 나무꾼을 발견했어요. 도로시는 기름을 발라주었고 양철 나무꾼은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는 부끄럽게 말했어요. 나는 심장이 없어서 감정을 느끼지 못해. 오즈에게 심장을 부탁하고 싶어. 도로시는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함께 가자. 오즈가 들어줄 거야. 세 친구가 함께 걷는 길. 이번엔 덜덜 떨고 있는 사자를 만났어요. 나는 사자인데도 너무 겁이 많아.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 도로시는 사자의 갈기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우린 지금 오즈를 만나러 가고 있어. 너도 같이 가자. 내 친구는 노란 벽돌길을 따라 여행을 계속했어요. 드디어 에메랄드 성에 도착했고
오즈 마법사를 만날 수 있었어요. 마법사는 신비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 하지만 먼저 서쪽에 사는 나쁜 마녀를 물리쳐야 한다. 도로시는 깜짝 놀랐어요. 도로시는 친구들과 눈을 마주쳤어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섭지만 우리가 힘을 모으면 해낼 수 있어. 서쪽 마녀가 사는 어두운 성으로 가는 길은 무서웠지만 친구들은 서로를 의지했어요. 하지만 마녀는 날개 달린 원숭이들을 보내 도로시를 잡아왔어요. 친구들도 흩어지고 도로시는 혼자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어느 날 마녀가 토토를 잡으려고 하자 도로시는 물통을 집어들어 마녀에게 확 끼얹었어요. 그러자 마녀는 놀라며 점점 녹아내리더니 사라져버렸어요. 도로시는 얼른 친구들을 찾아 다시 성으로 돌아갔어요. 오즈는 모두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말했어요. 사실 나는 마법사가 아니란다. 난 원래 열기구를 타고 이곳에 떨어졌고 사람들은 나를 마법사로 착각했지. 친구들은 깜짝 놀랐어요. 도로시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럼 우리의 소원은 어떻게 되죠? 오즈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말이야, 너희는 이미 각자 바랐던 것을 스스로 이루었단다. 정말 그랬어요. 허수아비는 여러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며 똑똑해졌고 양철 나무꾼은 친구들을 돌보며 따스한 마음을 보여줬어요. 사자는 용기를 내어 모두를 지켰지요. 도로시는 고개를 숙이 조용히 물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요? 그때 착한 마녀 글린다가 나타났어요. 도로시야, 넌 처음부터 돌아갈 힘을 갖고 있었단다. 마법 구두의 뒤꿈치를 3번 맞부딪히며 집만큼 좋은 곳은 없어라고 말해 보렴. 도로시는 친구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너희들을 잊지 않을게. 고마워. 그리고 눈을 감고 뒤꿈치를 3번 맞부딪히며 조심스레 말했어요. 집만큼 좋은 곳은 없어. 갑자기 몸이 살짝 흔들리더니 조용해졌어요. 도로시가 눈을 떴을 때는 다시 캔자스 집 앞이었어요. 토토가 옆에서 반갑게 짖었고 엠 아주머니는 달려와 도로시를 꼭 안아주었어요. 도로시는 활짝 웃으며 속삭였어요. 정말 우리 집이 제일 좋아. 그날 밤 도로시는 토토를 꼭 안고 편안히 누웠어요. 창밖에는 별이 반짝이고 바람은 살랑살랑 불고 있었어요. 도로시는 살며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잠이 들었답니다. 마법 냄비 이야기. 옛날 옛적 작은 언덕과 푸른 들판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마을에 마음씨 고운 할머니 한 분이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집은 작았지만 따뜻한 마음만큼이나 아늑하고 편안한 곳이었지요. 작고 소박한 정원과 몇 마리의 닭이 전부였지만 할머니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답니다. 어느 서늘한 가을 아침이었어요. 할머니가 마당에 쌓인 낙엽을 쓸고 있는데 길기에 무언가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어요. 궁금한 마음에 다가가 보니 금빛 낙엽 속에 커다란 냄비 하나가 놓여 있었답니다. 냄비는 아주 튼튼하고 깨끗해서 누군가 버린 것 같진 않았어요. 어머나, 누가 여기에 놓고 갔을까? 할머니는 냄비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쓸만한 냄비 같은데 내가 집에 가져가야겠구나.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그 커다란 냄비를 굴려서 집 안으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따뜻한 벽난로 옆에 살며시 놓았지요. 저녁이 되어 할머니가 감자를 깎다가 손이 미끄러져 감자 하나가
냄비 속으로 툭 떨어졌어요. 그때 갑자기 냄비에서 은은한 빛이 나면서 웅웅 소리가 나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지? 할머니는 눈이 동그래져 냄비를 바라봤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냄비 안에서 감자가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하더니 금세 냄비 밖으로 넘쳐 흐르는 거예요. 아이고, 신기해라. 이 냄비가 마법을 부리네. 할머니는 조용히 탄성을 질렀어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무엇이든 냄비에 넣을 때마다 똑같은 물건이 계속 불어나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당근 하나를 넣으면 당근이 여러 개가 되고 작은 빵 하나를 넣으면 빵이 잔뜩 생겼지요. 하지만 이 마법 냄비는 스스로 무엇을 만들어내지는 않았어요. 다만 할머니가 정성껏 넣은 물건만 늘렸답니다. 할머니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냄비의 마법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먹을 것을 2배로 만들어 나눠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언제나 기꺼이 베풀었답니다. 그런데 마을에는 투덜이 할아버지가 한 명 살고 있었어요. 그는 늘 얼굴을 찌푸리고 불평만 하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갓 구운 빵 냄새에 이끌려 할머니의 집에 찾아왔지요. 빵 냄새가 참 좋구먼. 어떻게 이렇게 빵이 많아? 투덜이 할아버지가 눈을 찡그리며 물었어요. 운이 좋았어요. 자, 빵 하나 가져가세요. 할머니는 다정하게 말했어요. 투덜이 할아버지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빵을 집어들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중얼거렸어요. 분명히 무슨 비밀이 있을 거야. 그날 밤 투덜이 할아버지는 몰래 할머니 집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곳에서 벽난로 옆에 은은히 빛나는 마법 냄비를 발견했답니다. 아, 안에 저게 비밀이로구나. 내가 가져가야겠다. 다음날 아침 할머니가 허브를 따러 나간 사이 투덜이 할아버지는 몰래 집 안으로 들어와 냄비를 가져가 버렸어요. 집으로 돌아온 투덜이 할아버지는 냄비에 금화 한 잎을 넣어 보았어요. 그러자 냄비가 환하게 빛나더니 금화를 2개로 늘려주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신이 나서 금화를 계속 냄비 안에 던져 넣었어요. 하지만 점점 욕심이 과해졌지요. 거칠게 금화를 계속 넣자 냄비가 덜덜 떨며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냄비는 하늘로 펄쩍 뛰어오르더니 뒤집어져서 할아버지 머리 위로 금화를 와르르 쏟아냈어요. 으악, 그만둬. 아이고 머리야.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어요. 냄비는 계속해서 할아버지를 쫓아다니며 금화를 쏟아냈고 결국 스스로 굴러서 할머니 집으로 돌아가 버렸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문 앞에 돌아와 있는 냄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니? 많이 놀랐겠구나. 할머니는 냄비를 쓰다듬으며 따뜻한 말을 건넸어요. 냄비는 마치 마음이 놓인 듯 다시 조용히 빛을 내며 웅궁거렸답니다. 그날 이후 마법 냄비는 오직 착한 할머니만을 위해 마법을 부렸어요. 할머니는 욕심 부리지 않고 늘 이웃과 나누었지요. 투덜이 할아버지는 자기 욕심을 부린 걸 후회했어요. 그리고 가끔 할머니가 나누어준 빵을 조용히 받아 먹으며 이제는 작게나마 고맙다는 말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할머니의 집은 여전히 따뜻한 빵 냄새와 이웃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저녁이 되어 하늘의 별이 반짝이면 할머니는 마법 냄비 옆에 앉아 이렇게 중얼거렸지요. 진짜 마법은 따뜻한 마음과 나누는 손길 속에 있단다.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따뜻한 우정과 사랑, 그리고 마법처럼 아름다운 나눔의 기쁨을 마음에 간직한 채 말이에요.
이제 정말 꿈나라로 떠날 시간이네요. 꿈나라 이야기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혹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엄마나 아빠에게 살짝 말해보세요. 그럼 눈을 감고 오늘 들은 이야기 속으로 조용히 들어가 볼까요? 포근한 밤 보내고 아름다운 꿈 속에서 다시 만나요.